오늘은 어제 영상 지문을 읽어도 오답을 쓰는 이유에서 얘기를 했던 논리수학적 지식을 떠올리지 않으면 답안을 쓸 때 오답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렇게 물리적 지식이 있는데 이거의 관계들을 어떤 상황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줄기로 파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오답을 쓰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수렴한, 모든 것을 종합한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조건의 일부만 가지고 와서 완성이 되지 않은 답안을 쓰기 때문에 오답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답이 자주 만들어지는 문제 유형 예시 중에 이번에는 발문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발문에서 어떻게 이런 논리수학적 지식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덧붙여서 수업 실현에서 내가 만약에 반복해서 계속 떨어지거나 점수가 많이 낮다 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발문을 외워도 발문 문제를 두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실현에서 반복해서 떨어지는 이유, 혹은 수업 실현에 아직 2차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내가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 발문, 상호작용 준비를 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려워야 하는 경우에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2023학년도 B7- 방가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을 할 때 유아가 과학과정 기술 중 예측하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교사의 발문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쓰시오. 만약에 물리적 지식으로만 문제를 보게 된다면 이것만 보겠죠. 리을을 할 때, 리을을 봐야지. 그림자의 진하기 비교, 유아가 과학과정 기술 중 예측하기니까 결과를 미루어서 짐작하는 거지. 예측하는 건데, 그러면 그림자 진하기 결과가 이거 좀 헷갈리니까 여기에서 이거 가져와야 되겠다. 이 그림자 진하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요렇게도 우리가 좀 오답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물리적 지식으로 문제를 해석했기 때문에 답안이 좀 매끄럽지 않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리적 지식을 한번 연결을 지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지만 하나의 맥락, 하나의 상황으로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논리수학적 지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리을을 할 때, 리을은 뭐죠? 그림자의 진하기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은 뭔가 과학 활동적인 요소,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 시작되나 보다, 그 활동을 하는 상황인가 보다. 이것은 활동 상황인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과학 활동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더 읽어보니까 비교를 하고 이런 거 보니 뭔가 실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학 과정 기술 중 예측하기를 사용하도록 해라 하는 게, 그럼 과학 활동 상황 중에 뭐 실험과 관련된 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림자 진하기를 비교할 건가 봐요. 그림자 진하기를 비교할 거라면 이 상황에서 뭐가 이렇게 떠올라야 되냐면, 우선은 여기서 교사가 발문을 한다고 했죠. 어떤 발문을 한대요. 교사가 발문을 한다는 건 누구한테? 유아들에게. 유아들이 있겠죠. 유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유아들이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겁니다.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서 행동을 보여줄 수 있겠죠. 말을 하면서 행동이나 뭐 언어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우리가 맥락을 파악할 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그 중에 과학 활동 상황에 내가 과학 실험의 흐름이 머릿속에 너무 잘 그려져.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문제를 읽으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좀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 실험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상황인가 보다.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결과를 도출하는 그 큰 맥락 중에 한 장면에서 나타난 발문의 상황이네 라고 자연스럽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한다면
10초 이내에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숫자로 따지자면. 그래서 요렇게 흐름, 내가 뭔가 활동 상황의 장면 속 흐름, 어제 제가 얘기했던 문제점,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거, 그리고 얻게 되는 기대 효과, 이런 흐름처럼, 시간의 흐름처럼 이 활동 상황의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중 한 장면 중 일부인지가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을의 그림자의 진하기 비교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면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리을을 할 때라고 했을 때 그냥 리을을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리을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활동 상황이 뭐다? 과학 실험을 하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실험을 한다면 도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도구라고 한번 써볼게요. 도구 및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에서 뭐 빔 프로젝트도 위에 부분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럼 자료가 이제 장면들의 머릿속에 계속 그려져야 됩니다. 여기에 좀 디테일하게 그리자면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있는 거죠. OHP 필름, 아세테이트지, 색종이, 골판지, 이렇게 계속 이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동화 장면처럼 그렇게 시간의 흐름이 장면별로 느껴진다는 느낌이에요. 웹툰 컷처럼.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하는 상황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아들이 예측하기를 하는 걸 먼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측하기. 뭘 예측할까요? 무엇을 예측해야 된댔죠? 아이들이 그림자의 진하기를 비교한다. 자, 예측하기를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결과를 미루어 짐작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가. 비교하는 건 뭐다?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서 서로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 이런 거를 찾는다, 이런 행위다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눈앞에 보이는 자료 뭐가 있다? 이런 자료들, 이 미음의 자료들, 미음이라는 말 자체를 쓰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리을 활동 상황 안에서 사용되는 존재하는 미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활동 상황 자체가 뭐다? 이게 리을이고 이게 미음인 거죠. 관계는 뭐예요? 이 활동에 필요한 도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 활동에 필요한 교수 매체, 요렇게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비교를 한대요. 그림자가 이것들을 보니까 이게 제일 그림자가 진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뭔가 비교를 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이게 제일, 예를 들어 골판지가 이 중에서 골판지가 제일 그림자가 진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반응을 떠올렸을 때 예측하기 사용할 수 있죠. 예측하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를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의 진하기를 비교한다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건데, 물론 유사점도 들어가는 거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진한 것과 옅은 것이 있는 거죠. 흐린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반응을 상상해서 역으로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물음을. 그러면 어떤 질문을 했길래, 어떤 물음을 했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예측하기를 할 수 있었을까를 만들면 좀 더 수월하겠죠. 여기에서 앞에 있는, 꼭 앞에 있는이라는 말 안 써도 이 자료들 중에 이렇게도 써도 맥락에서 맞죠? 자료들 중, 자, 제일 진하다, 이거는 어떤 자료가 가장 그림자가 진할 것 같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준 이 자료들 중에, 이 4가지 자료들 중에 어떤 자료가 그림자가 가장 진하고 어떤 자료가 그림자가 가장 옅을 것 같니?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맥락상 이 안에서 맞는 발문을 쓰면 적절한 답안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맥락을 그려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이게 활동 상황이라는 논리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중에 사용되는 일부이고, 이게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과학 실험 중에 본격적으로 실험을 수행하기 전 상황일 수 있다는 맥락. 물론 그게 없어도 되긴 한데 그게 있으면 더 빨리 상황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발문이라는 이음절 안에 아이들의 반응까지도 연결이 돼 있는 세트라는 것까지 인식이 돼 있으면 이 문제는 정말 빨리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수업 실험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1차 문제에서 나오는 발문은 풀겠는데 2차에서의 수업 실험에서 발문이나 뭐 상호작용 이런 건 되게 어려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새싹반 동생들이 동시를 지을 때 떠올린 생각, 느낌, 경험을 유추해보는 상호작용을 포함할 것. 이거는 동시 활동 중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생각, 느낌, 경험을 유추해보는 상호작용. 이거 자체가 앞에서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용하는 유아의 반응까지를 되게 명확하게 주지는 않죠. 큰 맥락으로 줘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도출될 수 있게끔 큰 범주로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업 실현에서 나오면 생각, 느낌, 경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고 예시를 떠올려야 되고 그런 다음에 상호작용으로 반영이 되는데 여기 부분이 이거인 거죠.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차에서는 이거를 더 안에를 막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예시를 생각하게끔 만들지는 않는데 수업 실현에서는 내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사례를 생각해서 이 상황 속에 덧붙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면은 이것저것 맥락에서 벗어난 발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논리수학적 지식이 만들어져야 향후 수업 실현을 구상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음악 감상 시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여 음악을 표현하는 모습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 여기에서도 좀 크게 주고 있죠. 범주를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여.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동작의 구성 요소 중에 신체와 관련된 거. 신체, 모양, 부분.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곡선, 직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칭, 비대칭 등등. 지금 수업 실현에서는 이렇게 주게 되면 내가 요것까지를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이런 거에 예시를 또 생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문들, 상호작용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게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공부하시는 것들이 사실 수업 실현의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발문, 상호작용 이런 거 하실 때 다 사용하는 지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완을 한다? 이런 거에 예시를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상위범주 계속 인식하는 거. 상위범주를 인식하면서 그 밑에 뭐가 있지? 그 밑에 뭐가 있지? 그러면서 예시는 뭐가 있지를 통마늘부터 다진 마늘까지 쭉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